결혼식을 앞두고 다시 촬영한 거를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화사해졌더라고요. 이제 화장이 잘 받게 하고 싶다,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싶다 해서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머리TV의 생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와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도 이제 결혼 전에 어떤 시술하는 게 좋을지 문의가 많아져서요.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시술들, 특히 이제 신부님들이나 혹은 신부분의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시술의 시기라든지 미리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결혼하시는 신부님의 결혼 전에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신부님 어머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분들이 결혼식 앞두고 아무래도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웨딩드레스 밖으로 드러나는 부위, 주로 많이 이제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얼굴의 윤곽선이라든지 얼굴 처짐에 대한 리프팅이라든지, 혹은 당일날 피부가 화장이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나 피부의 어떤 좀 화사함, 또 어깨 라인이 좀 목이 길어 보이는 라인이었으면 좋겠다, 팔이 좀 가늘어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TV에서 이렇게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매칭이 성사돼서 결혼을 곧 하게 되는 커플이 있었는데, 이 신부분이 얼굴이 굉장히 좀 마른 타입이라 얼굴 볼륨이 되게 없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고 그랬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다시 촬영한 거를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화사해졌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필러 시술이랑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좀 얼굴에 좀 변화를 줬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요. 되게 이제 얼굴 볼륨이 좀 적어서 필러 시술을 받고자 할 때는 결혼식 하기 전에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한 선은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얼굴에 필러를 통해서 볼륨을 줬을 때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했을 때 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멍이나 좀 붓기라든지 혹은 필러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대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 같은 경우에도 이 보툴리눔 톡신이 보통 저희가 주사를 했을 때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 3-4개월 정도는 생각하는데요. 맞아서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톡신의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는 시기가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보통 말하는 뿌띠 시술들,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을 결혼식 전에 하고자 할 때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문의하시는 시술 중에 승모근 보톡스 문의를 많이 하세요. 신부님들은 이제 웨딩드레스 입을 때 어깨선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솟아있는 어깨를 좀 가라앉히고 목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1-2달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봐서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혹은 줄어드는 정도도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또 많이 문의하는 시술 중에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턱선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좀 리프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많이 문의하시고요. 리프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실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슈링크나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탄력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겠고요.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실 리프팅을 정말 깔끔하게 잘 시술이 돼서 멍이 하나도 없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들 같이 이제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실 리프팅은 많이 권하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라인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시 그거를 실을 다 빼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술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리프팅을 원할 때는 슈링크라든지 림모드라든지 리프팅 장비를 사용해서 1-2달 전에 피부 탄력을 좀 올려주는 식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리프팅을 할 때는 피부 콜라겐층이 다시 재생되는 시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주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술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얼굴이 탄력이 더 좋아지고 라인도 좀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이제 얼굴에 화장이 잘 받게 하고 싶다,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싶다 해서 피부 관리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피부의 탄력이나 색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최소 한 달 이상 간격을 주고 시술을 받을 걸 권장드리고요.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화장을 해야 피부가 이제 회복 후에 좋아지는 거지, 회복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상처를 내지 않고 피부 자체 텐션을 올려주는 장비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해서 LDM 같은 장비들, 혹은 레이저 중에서도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혹은 제네시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피부의 탄력이나 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시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결혼식 당일 임박해서도 시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특히 LDM 같은 경우는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2번, 3번을 받으셔도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당시에 좀 텐션이 좋아 보이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팔뚝살 관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장비들이 잘 나와서 장비를 사용해서 팔뚝 부분에 처진 살을 좀 이렇게 좀 조여주고 그리고 탄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좀 장기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서 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 계열의 시술들도 있고요. 주사를 통해서 그 부분의 지방 세포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고주파를 통해서 좀 텐션을 올려주고 이런 시술들도 있고요. 주사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최소한 2달 정도 전에 방문하셔서 한 달 정도 코스를 잡고 미리 시술을 받고 결혼식에 임박했을 때는 이제 멍들 위험이 없는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장비 시술이나 고주파라든지 트리플 바디라든지 혹은 슈링크라든지 이런 장비들 잘 활용해서 좀 텐션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결혼식 전에 신부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시술들과 시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부 어머니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